자, 여러분들, 일단 강의하기 앞서서 지난 시간에 선생님 소리가 너무 많이 울려요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처음에 녹화를 뜰 때 제가 이제 그냥 제가 평소에 수업 시간에 사용하던 마이크만 사용했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평소에 이제 볼륨을 되게 작게 하고서 이렇게 소리를 듣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학생들이 볼륨 소리가 작게 들릴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마이크만 가지고 안 되겠다 해가지고 지난주 강의들은 다 죄다 모든 것들을 다 제가 평소에 수업 시간에 쓰는 마이크 플러스 그 핸드폰에다가 이렇게 그 스피커 중에서 이렇게 증폭시키는 스피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달아가지고 녹화를 뜬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울리는 소리가 많이 났을 텐데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 마이크를 쓰지 않고 그냥 핸드폰에 증폭기만 단 상태에서 지금 녹화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 주에 두 번째 강의는 마이크만 사용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그 중에 하나로 녹화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증폭기를 단 상태에서 마이크 없이 녹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유튜브에다가 그 여러 가지 질문들을 달아주신 거 있어요.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먼저 드리고서 수업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에다가 문제를 풀어도 되나요? 하는 친구들이 있었는데요. 교과서에다 문제를 풀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상관없는데 여러분들 아마 내신 공부, 그러니까 중간기말을 좀 잘 보기 위해서라면 아마 시험 전에 교과서를 최소 3번 정도는 풀어봐야 될 텐데요. 그러면 지금 만약 교과서에다 문제를 풀면 두 번째나 세 번째 풀 때는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가리던지 또는 그것을 지우고서 풀어야 되겠죠. 근데 가리거나 지우고서 푸는 것들이 귀찮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 풀게 됩니다. 그래서 교과서에 풀기보다는 공책에다 푸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만약에 한 번도 안 풀 친구들이라면 교과서 한 번이라도 푸는 게 낫겠죠. 낫겠지만 여러 번 푼 친구들한테서는 되도록이면 교과서에 풀지 말고 꼭 공책에다가 풀어가지고, 왜 공책에다 풀으라고 하냐면 그냥 옆자리를 막 풀고서 버리는 친구들 중에 만약에 시간이 좀 지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이 문제 어떻게 풀었더라 기억이 안 나는 친구들은 사실 연장에다 풀어서 버리면은 확인해볼 또는 찾아볼 길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연습장에다가 풀고서 연습장이래 노트에다 풀고서 그 노트를 보관하는 습관을 들이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교과서에 있는 문제 풀어주나요? 그런데 사실 교과서에 있는 문제 저도 풀어주고 싶습니다. 제가 교과서를 항상 강조하기 때문에 교과서에 있는 문제를 풀어주고 싶지만, 다만 안타깝게도 이번 코로나 사태로 빚어진 이 사태에서 교육부나 교육청에서 교사가 학생들을 위해서 온라인 수업을 할 때 교과서에 대한 저작권에 대해서는 사실 명확하게 얘기를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명확하게 얘기를 해주지 않는다는 뜻은 제 책임을 안 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도 힘이 없기 때문에 교과서에 있는 문제를 그대로 풀어주지는 않을 겁니다. 교과서에 있는 문제를 그대로 풀어주고 싶지만 그럴 수 없기 때문에 교과서와 비슷한 문제를 가지고 와서 풀어줄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은 이제 첫 단원, 둘째 단원이니까 저희가 그럴 수가 없지만 조금 지나면 수능이나 그 다음에 6월고 평가, 그 다음에 교육청학력평가 이런 질 좋은 문제들을 가지고 와서 그것들을 풀어주고자 합니다. 그렇게 진행을 할 예정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도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강의는 지금 제가 평소에 쓰던 마이크를 사용하지 않고 증폭기말을 이용해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문제입니다. 이거 사실 교과서에 있는 문제랑 사실 비슷한데 문제에서 세 다항식 ABC에 대해서 A는 2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1, 그 다음에 B는 2x의 세제곱 더하기 2x 플러스 3, 그 다음에 C는 마이너스 x 세제곱 더하기 x제곱 플러스 1일 때 예를 들어서 이거를 구해보도록 하죠.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해보도록 하죠. 카메라 발장해서 제가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자, a 플러스 b 같은 경우는 한번 써볼까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쓴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2x의 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1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 b네? b 그냥 그대로 쓰면 되지. 2x의 세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3이라고 쓰는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뭐 틀린 건 없죠. 틀린 건 없지만 다만 제가 언급해주고 싶은 건 사실 이겁니다. 이렇게 썼을 때 뭐가 A고 뭐가 B인지 감이 잡히시나요? 물론 금방 썼으니까 좀 짧으니까 이해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2학년 때나 3학년 때 가서 문제가 길어질 경우 여러분들이 이렇게 가로를 쭉 쓰게 되면은 까먹고 빼먹고 하는 경우들이 종종 많이 발생해서 결국 선생님 실수했어요 라는 언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 쓸 때 같은 경우는 A랑 B를 꼭 괄호를 쳐서 내가 뭐를 A라고 썼고 뭐를 B라고 썼는지를 꼭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써주면은 내가 이걸 A를 썼구나 B를 썼구나 조금 더 한눈에 들어오고 그 다음 과정을 전개할 때에도 괄호 안에서의 같은 동량들을 보기 때문에 좀 더 계산 실수를 할 확률이 적습니다. 자, 그래서 마저 정리를 해주면 2x의 세제곱 그 다음에 x제곱의 항 2x의 제곱 더하기 5x 더하기 4네요. 그래서 결국에 a 플러스 b는 사실 이겁니다. 자, 그런데 b 플러스 a도 역시나 우리가 배우고 싶은데요. b 플러스 a도 한번 배워보도록 하죠. 사실 이제 교과서에 보면은 처음에는 그냥 뭐 a 플러스 b나 뭐 다른 역학 것들 구하라고 하고 문제에서는 a 플러스 b에 대해서 덧셈에 대한 교환법칙 성립하는 b 플러스 a 구하고 그다음에 뭐 덧셈에 대한 결합법칙이 되는 a 뭐 가로 열고 b 더하기 c가 가로 열고 a 플러스 b 가로 닫고 더하기 c랑 같다 뭐 이런 것들을 증명하라고 하는데 이걸 상식 한번 증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b 플러스 a는 뭘까요? 역시나 먼저 들어가야 될 걸 먼저 괄호를 먼저 쳐주십시오. 여러분들 쓰라고 하면 이렇게 괄호 하나 치고 괄호 닫아주는데 그러지 말고 내가 써야 될 걸 먼저 괄호를 열고 그 안에 이만큼이 들어가야지 그래야지 사실 여러분들이 실수를 할 확률이 줄어듭니다. 자, 먼저 써볼까요? 2x의 세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3. 그 다음에 b는 2x의 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1이니까. 자, 정리를 해볼까요? 그래서 2x의 세제곱 더하기 2x의 제곱 더하기 5x 더하기 4로 결국에 뭐 하는 걸 알았죠? 그렇죠. a 더하기 b와 b 더하기 a가 같음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렇게만 계산할 수 있을까요? 사실 이 가로로 계산을 풀이를 쓰는 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별로 선호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가로를 길게 쓸 경우에는 내가 이 문제를 이 가로로 긴 것을 한눈에 파악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한눈에 파악하기 쉽지가 않다는 뜻을 바꿔 얘기하면 내가 그렇게 해서 한 시선 안에 놓이는 숫자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는 확률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로를 쓰기보다는 저는 세로로 쓰는 것을 더 선호합니다. 개인적으로는요. 세로 한번 써볼까요? 자, 한번 써보도록 하죠. 우리는 a 플러스 b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 플러스 b. 자, a 플러스 b 같은 경우는 사실 a는 어떻게 되죠? 그래서 a는 2x의 제곱. 그런데 b 같은 경우는 3차가 있으니까 a 같은 경우는 3차가 없기 때문에 3차를 네모로 빈 공간을 표시해 주도록 하죠. 그 다음에 2x의 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1.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는 2x의 세제곱 더하기 여기가 2차가 없네요. 그 다음에 2x 더하기 3입니다. 자, 더하면 어떻게 되죠? a 플러스 b는 뭐가 되죠? 2x의 세제곱 더하기 2x의 제곱 더하기 5x 더하기 4가 됩니다. 결과는 역시나 동일하죠. 가로식을 쓰거나 세로식을 써도 동일합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식이 짧기 때문에 이게 편한지 사실 모를 겁니다. 근데 식이 복잡해지고 커지고 하면은 사실 세로로 썼을 때 여러분들이 보기에 좋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이렇게 쓰지 않고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엑셀 이런 거 쓰기 귀찮아서 그냥 다 이것들을 숫자를 다 이제 문장을 쓰지 않고 이 위에다 그냥 객관식 경우에 숫자 제곱 풀 때나 또 수능 문제 풀 때 같은 경우 그냥 이렇게 쓰고서 여기도 그냥 이렇게 풀이하지 않고 개수만 여기도 2네 여기 개수 5고 4네 그래서 맨 마지막에 정답만 이렇게 되는구나 라고 써주기도 합니다. 사실 이럴 경우에 굉장히 간단하고 문제는 그 간단함을 넘어서서 실수를 할 확률이 대폭 줄어듭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세로식을 써주는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지금 사실 첫 번째에서 제가 보인 것은 덧셈에 대해서 뭐 한다? 교환법칙이 성립한답니다. 네, 여기다가 이거의 의의를 잠깐 써보도록 하죠. 자, 덧셈에 대해 교환법칙이 성립한다는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교과서에 보면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 교과서에 지금 문제에 보면은 A랑
I에서 죄송합니다. 제가 풀어주진 않겠습니다. 그런데 교과서에 보면은 A-B와 A에서 마이너스 B를 더한 것은 같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사실 교과서에 지금 문제 아마 어딘가에 있을 텐데요. 어딘가에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꼭 한번 직접 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거를 사실 중요한 의미는 이렇게 됐을 때는 A에서 B를 뺀다는 얘기는 A에서 B만큼의 마이너스가 붙은 것을 더한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다는 거 꼭 알아두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사실 이게 이제 다항식이니까 그런데 숫자일 경우에는 사실 이렇게 될 때는 전제가 되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B가 만약에 A보다 클 경우에는 음수가 정의가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뺄셈에 대한 연산도 당연히 정의가 되어야 됩니다. 사실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저희가 명제 쪽 하면서 한번 다시 얘기를 좀 심도 깊은 내용들을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교과서에서는 또 언급하고자 하는 내용이 사실 이겁니다. 근데 이거는 계산이 귀찮아가지고 할까 말까 지금 고민이긴 하지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 지우면서 하죠. 사실 이제 이번에 할 내용은 이겁니다. 이건 결과 먼저 해보고 직접 되는지 한번 써보도록 하죠. 이게 성립평행입니다. A, B를 더하고 C를 더한 것과 B, C를 먼저 더한 다음에 A를 더한 것이 성립. 죄송해요. 분필이 적어서. 자, 이것의 의미는 사실 이겁니다. 덧셈에 대한 여러 법칙이 성립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들 아마 중국 때 이 내용을 배웠었죠. 배우긴 배웠는데 아마 지금 그러다 보니까 귀찮아서 안 하는 친구도 있을 겁니다. 근데 제가 수업 시간에 해줬죠. 제가 해준 이유는 여러분들도 꼭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수업 시간 해준 것들을 꼭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A에서 B를 더한 것은 여기 한번 했으니까 그냥 제가 시간 관계상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A에서 B를 더한 것은 앞에서 뭐였죠? 저쪽에서 계산해본 거 보면은 2x의 세제곱 더하기 2x의 제곱 더하기 5x 더하기 4가 되죠? 그래서 저거를 A, B를 더한 것은 좀 그냥 개수만 쓰도록 하죠. 귀찮으니까. 자, 그 다음에 C 같은 경우는 뭐가 되죠? 마이너스 1이고요. 마이너스 x제곱, x제곱도 1이고요. 그 다음에 상수는 없죠? 그 다음에 1입니다. 더하겠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사실 뭐가 되죠? x세제곱 더하기 3x제곱 더하기 5x 더하기 5가 되죠? 그래서 결국에 A, B를 먼저 더하고 C를 더한 것은 사실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B, C를 먼저 더하고 A를 더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B와 C를 더하도록 하죠. 이건 그냥 제가 암산을 하겠습니다. 1x 세제곱, 여기 x 세제곱, x 제곱, 그 다음에 x 상수항으로 하겠죠. 자, 그 다음에 x 제곱 같은 경우는 1, 2, 4가 되고요. 그 다음에 a 같은 경우는 2, 빈칸 3, 1이 되죠. 여기다 더하기를 써주도록 하죠. 이걸 더해주면은 자, BC를 먼저 더한 다음에 A를 더하는 것 같은 경우도 뭐가 됐다? 1. 죄송하네요. A를 제가 잘못 봤네요. 여기가 네모고 여기가 A가 되겠죠? 그쵸. 저처럼 이렇게 실수할 수 있으니까 꼭 항상 실수하지 않도록 항상 잘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를 쓰면은 x세제곱 더하기 3x의 제곱 더하기 5x 더하기 5가 돼서 결국에는 사실 A, B를 먼저 더한 거에서 C를 더한 것과
BC를 먼저 더한 다음에 A를 더한 것은 같다라는 걸 할 수 있습니다. 사실 근데 이렇게 결합법칙 성립하는 것은 뭐 해도 된다? 그냥 이렇게 써도 된다. 사실 이거랑 같은 의미긴 하죠. 같은 의미죠. 그래서 덧셈에 대한 결합법칙 성립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실수한 부분도, 저도 제가 실수한 부분을 일부러 지우지 않고 그냥 바로 녹화를 뜨는 이유는 저도 실수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실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꼭 실수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실 가면을 쓰면은 시야가 넓지 않아요. 이게 눈 살짝 찔러가지고 계속. 그러니까 아까 이렇게 처음에 강의 시작할 때 막 제가 이걸 자꾸 만지게 되는데,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풀어나가면 됩니다. 이게 사실 덧셈에 대한 방식의 덧셈과 뺄셈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오늘 시간에 했던 것은 덧셈에 대해서 교환법칙이 성립한다. 그 다음에 덧셈에 대해서 결합법칙이 성립한다. 교과서에 나와 있는 것들 어렵지 않지만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어렵지 않다고 귀찮다고 안 하는 경우들인데 꼭 해보시길 바라고, 그 다음에 사실 처음에 아까 제가 이렇게 쓸 때 이렇게는 사실 우리분들 그냥 객관식 혹은 그냥 혼자 검토할 때, 시험에서 혼자 검토할 때 이렇게 세로식을 써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써도 되고요. 근데 그러지 말고 이제 만약에 내가 이게 보여줘야 되는 식이다, 시험 때 주관식 서술형을 써야 된다, 그럴 때 같은 경우는 이렇게 위에다 쓰면 당연히 뭐라 하시는 선생님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럴 때는 사실 이렇게 써줘야 됩니다. 이렇게 써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떤 쌤들 중에서는 제가 경우에 따라서 봤습니다. 세로식은 안 돼라고 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세로식이 안 되냐? 아니야, 됩니다. 세로식을 여러분들이 써서 시험 문제를 풀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서술형에도요. 근데 혹시나 제가 말고 다른 쌤이 갔을 때 그런 쌤들 중에 트집을 잡을 수 있는 쌤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왜냐면 교과서에 사실 이렇게 잘 쓰지 않는데, 사실 교과서에도 보면은 교과서에도 보면은 좀 좋은 교과서, 그러니까 좀 몇몇 특정 교과서에 보면은 세로식을 쓰는 것이 훨씬 편하고 계산 실수를 줄일 수 있다는 식의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써도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런데 그런 선생님들을 위해서라면 혹시나 이걸 가로식으로 쓴 다음에 가로식으로 써서 그냥 식을 나열하는데 뭐 어차피 결국 계산을 한번 해야 되잖아요. 근데 계산할 때 옆에다가 그냥 내 시험지에다가 계산할 때 한번 이런 식으로 계산해서 한번 맞춰보는 게 조금 편할 겁니다. 사실 여기서 보면 알겠지만 개수를 제가 위에다 쓴 것은 제가 생각한 방법이기도 하지만 사실 뭐 할 때 나오죠? 조립제법 할 때도 나오는 방법입니다. 조립제법 미리 학원에서 강의를 듣거나 예습을 혼자 하는 친구들 또는 혼자 자기주도 학습을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 아마 알고 있을 텐데, 조립제법 할 때 우리가 사실 X세제곱 X제곱 이렇게 해서 특정한 문자에 대해서 내림차순 쓰는 것을 저희가 문자를 쓰나요? 그렇죠. 쓰지 않습니다. 사실 그 말을 바꿔 얘기하면 여기다 안 써도 됩니다. 안 쓰고서 내가 계산만 잘 할 수 있게끔 써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공간을 일부러 좀 따닥따닥 붙여 쓴 이유는 혹시나 이 아래 공간을 사용할 일이 있을까 싶어가지고 사실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 아마 보기 불편할 텐데 저도 사실 이렇게 지금 제가 인터넷 강의 찍는 건 처음은 아닙니다. 처음은 아닌데 아무 시설 없이 그 다음에 혼자서 학교 책상, 학교 칠판에서 이렇게 강의를 하는 것을 찍는 건 사실 처음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카메라맨이 따로 있어가지고 할 경우에는 제가 사실 칠판 아무 데나 써도 상관없거든요. 왜냐면 그 카메라맨이 저를 따라오니까. 근데 그러지 않아가지고 사실 이렇게 흔적들을 하고, 그 다음에 그때 같은 경우는 지우고 끊고 다른 테이크로 넘어가서 한 번 더 찍고 할 텐데 제가 항상 원 테이크로 찍습니다. 왜냐면은 지난번 같은 경우도 열심히 찍었는데 재난 문자가 한 번 오더라고요. 재난 문자가 한 번이면 그날 좀 많이 왔었습니다. 그랬더니 재난 문자 올 때마다 제 이 녹화를 뜨는 것들이 다 끊깁니다. 끊기는 과정에서 맥이 너무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20분이면 끝나는 강의를 3시간을 넘게 찍었어요. 왜냐면은 15분 찍다가 하면은 문자 오고 이래가지고 나중에 짜증나가지고 그냥 5분만 여러분들 아마 따로 영상을 올린 걸 아마 보실 수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5분만 따로 올린 것이 있는데 그게 나중에 인코딩으로 합쳐보려고 하니까 인코딩 다음 팟으로 영상이 합쳐지지가 않더라고요. 지원하지 않는 형식의 파일입니다라고 했는데 제가 일부러 이거 업로드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 사실 mp4로 찍고 있거든요. mp4 파일로 찍고 있는데 mp4 파일은 다음 팟에서 지원을 하는 형식이고 가장 많이 쓰는 형식임에도 불구하고 업로드가 제대로 되지 인코딩이 제대로 되지 않고 업로드 자체도 잘 제대로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원테이크로 강의를 찍는 것을 제가 선호를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하도록 하고, 이번 주까지는, 그러니까 두 번째 주까지는 제가 시간이 없는 관계로 편집을 하지 않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주부터는 제가 시간이 좀 나면서 편집도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다음 시간에 배울 것은 다항식의 곱셈이고요. 그 다음 시간에 배울 것은 다항식의 나눗셈입니다. 사실 이 내용들 여러분들 중학교 때 했던 내용이라서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사실 이걸 하는 이유는 제가 지난 시간에 한번 얘기했었죠. 이쪽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 곱셈, 나눗셈 이 사칙연산을 배우는 이유는 결국엔 뭐하기 위함이다? 다항식의 해를 구하기 위함이다. 다항식의 해는 뭐다? 이 다항식의 뿌리, 근분이 뭘로 이루어졌는지, 즉 뭐 x는 2인지, x는 3인지, 또는 x는 뭐 3과 4인지, x의 그 해, 근, 루트, 뿌리를 찾아가기 위해서 그 식들을 간단하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다항식의 사칙연산은 다항식을 정리해서 간단하게 만들어 결국에 뭐함이야다? 해를 구하기 위해서 인수분해를 하는 과정까지 좀 간편하게 만드는 과정이 사실은 이 다항식의 연산입니다. 바꿔 이걸 다항식의 연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계산 실수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부분 명심하길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